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한 가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GDP 경제 성장률이 7% 되는데 물가 한 달 동안 만에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데 한 달 동안의 집계가 4.2%가 됐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미국 국채 10년물에는 영향을 못 줘버린 거예요. 이자가 오르지 않는다는 소리거든. 만약에 경제성장률, 1년 동안의 경제성장률하고 똑같이 물가지수가 영향을 준다 그러면, 이자 상승되는 요인 중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미국 국제 10년물 국채가 올라가야지. 근데 지금 떨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4월 물에 4.2%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이미 예고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지금 기름값이 떨어진 것은, 이것도 내가 어제까지 얘기를 했는데, 송유관이 해킹 때문에 잠깐 막혔던 거잖아. 운영이 안 됐던 거고, 원유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갈 수 없는 내용이었다. 원유 상승은. 다만 여기에서 또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지금 미국에서 원유량을 감축하겠다는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원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킹 조직한테 돈을 좀 주고, 송유가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원칙적으로는 원유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왜냐 그러면 미국에서 생산량을 감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오늘 조금 관련주들이 내려간다 그러면 또 매수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이 두 가지를 원자재 가격 하락, 지금 유가가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원자재 구리가까지 떨어졌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지. 아마 오늘 1129원에 우리가 어제 마감을 했으니까 1120원대 초반 정도? 이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고, 자, 이제 요 부분하고 마무리해서 한마디만 더 한다 그러면, 만약에 정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자를, 금리를 상승시켜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다면 부양책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충돌하는 거예요. 4조 달러의 부양책, 인프라 부양책을 지금 하겠다고 하면서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것 같으면 차라리 달러를 유통시키지 말아야지, 부양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문제가 충돌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것은 그냥 시장을, 거품을 조금 진정시키기 위한 일종의 페이크 퍼포먼스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 문제는 현실적으로 종목 몇 가지를 내가 알려줄게. 지금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5년간, 그러니까 1년에 한 뭐 1조 5천억 정도, 5년간 8조 정도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1년에 뭐 한 1조 5천억 정도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뭔 소리냐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거냐를 생각을 해야 돼. 자, 지금 미국이 미국의 차를 수출하거나 팔아먹으려면 현지, 그러니까 미국 내에 생산한 부품이라든가 완성차를 생산을 해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없어지겠지 일단.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미국의 차를 팔아먹는 것이 대부분인데, 지금
미국에 지금 8조를 투자하는 배경 자체가 뭐냐 그러면 현지 생산이야. 그러니까 모든 인프라들이 미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현지에서 부품이라든가 이런 걸 생산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대차하고 밴드들 중에 아진산업하고 구형테크 이런 종목들이 조금 부각이 될 수 있어. 아진산업, 구형테크 이런 종목들. 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실제로 이제 매매를 내가 하면서 또 체크를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내가 전달을 해줄 테니까 우선 여기까지. 아, 그리고 시간에 종목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몇 종목만 더 추가로 얘기를 해줄게. 아마 오늘 최고 기온이 한 3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거든.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시작됐는데 아마 올 여름에 폭염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할 거야. 그러면 여름 관련주들이 지금 좀 몇 종목 알아야 될 것 같고. 자, 시간에 단일가 종목 중에 좀 특이한 종목들이 있어. 자, 원림이라는 종목이 있어. 원림. 자, 원림이라는 종목은 어제 27,500원까지 갔다가 24,500원에 끝났거든. 이게 뭐냐 그러면 산업용 포장재 있잖아. 산업용 포장재. 비료 포대라든가 쌀 포대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564억이야. 근데 유통 비율이 30%야. 그러니까 완전히 품절주지. 회사는 아주 좋아. 자, 당기순이익이 200억 정도 돼. 근데 시가총액이 564억이야. 근데 이제 거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시장 점유율이 한 60% 정도?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에는 이런 종목을 찾기가 어렵지. 560억 시가총액인데 순이익이 200억이라는 건 좀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소리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여튼간 시간에 한 9.57% 올랐기 때문에 좀 참고로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여기 잉크테크라는 회사가 있어. 잉크테크 5.58% 올랐는데 지금 이 종목은 한 가지 특이점이 있어서 내가 참고로 말을 해줄게. 원래는 뭐 잉크, 프린터 잉크라든가 이런 걸 생산하는 회사인데 국내 최초로 그 전자파 차폐 필름을 개발을 했어.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전에 요 차트를 보면 굉장히 급등하는 구간이 있는데 3월 달에 왜 그랬냐 그러면 이게 지금 미원에서 경영 참여, 그러니까 M&A 내지는 투자를 하겠다는 찌라시가 있었어.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됐었는데 최근 좀 잠잠하다가 지금 시간 내에서 한 5% 이상 올랐기 때문에 요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QSI라는 종목이 있어. 차트를 보면 아주 이뻐. 1,3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단기 순이익은 작년에 1억이야. 1억. 영업이익 4억이고. 그러니까 아주 아담한 회사인데 여기 그 편의점 같은 데 가면 그 레이저로 QR 카드 QR 카드? QR 표시? 뭐 이런 거 찍어주고 하는 그 기계 있잖아. 네.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재밌는 게 하나 있어. 이 레이저로 거리 측정하는 기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라이다 관련주로 가끔 분류가 되거든. 그리고 우리 공장 자동화 시설 있잖아. 여기에
정밀한 거리를 측정할 때, 그 위치 같은 걸 잡을 때, 그럴 때도 이 레이저 거리 측정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야. 자, 근데 오늘 내가 이거 좀 재밌는 건데, 자, 우리 공기청정기 많이 쓰잖아. 요즘에 고급형 공기청정기. 그러면 우리 차 같은 데도 요즘에 고급 차는 차 안에 오염 물질이 해소되었습니다, 이런 거 나오잖아. 그 미세먼지를 측정해 주는 것이 레이저야. 이 광 레이저야. 그러니까 QSI에서 가지고 있는 이 레이저 다이오드 기술, 이 기술이 이제 우리가 여름 되면 황사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됐을 때 공기청정기 관련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이다 관련주로도 자율 중에서 라이다 관련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공장 자동화의 필수적인 기술이요. 위치를 측정할 때.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종목이야. 세 가지 테마가 묶여있다는 것이 좀 특이해서 오늘 소개해 주는 거야. QSI 시간 내에 한 3.18% 올랐어. 자, 그리고 내가 어제 그 장중에서 체크를 해놓은 내용이거든. 혹시 모르겠어, 오늘 어떻게 될지. 어제 보강산업이 좀 관심이 가더라고. 보강산업하고 유니온이 같이 뛰었어. 어제 조금 같이 움직였어. 근데 이게 시멘트 관련주거든. 그러니까 히토류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제 유니온이 오른 것은 절대 히토류가 아니다고. 내가 봤을 때는 시멘트 관련 종목이야. 건자재를 만드는 백시멘트를 만드는 것이거든. 유니온이. 백시멘트는 타일 같은 걸 붙이거나,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건축적이야. 건설. 우리 주택 같은 거 지을 때 타일 붙이잖아, 목욕탕에. 근데 이 백시멘트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야. 그리고 보강산업도 이 건축 자재, 골재 이런 거 관련주고. 자, 그래서 오늘 시멘트 관련 종목들이 조금 부각이 될 수도 있어. 오늘 아니면 다음 주 정도는 시멘트 관련주들이 부각될 수 있다고. 자, 관련주 이름만 내가 알려주고 끝낼게. 벌써 48분이니까. 자, 보강산업, 유니온, 31CNS, 콘크리트 파일, 철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야. 그리고 똑같은 종목인데 동양 파일, 이것도 시멘트 콘크리트 파일을 만들어. 그 콘크리트 파일이라고 그러면은 아예 그냥 시멘트로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뭐 고려 시멘트, 삼표 시멘트 이런 것은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잘 아는 종목이야. 어찌됐건 남북 경협주들 5월 20일 날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을 만나게 되니까 좀 관심 갖게 보고, 관심 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눈여겨보고. 자, 이제 이건 번외로 시멘트 관련주들도 곧 움직일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태경 BK라는 종목이 있어. 여기에서 생석회를 만들거든. 생석회는 그 방역할 때 쓰는 것인데, 재료인데, 이 생석회가 시멘트의 원료야. 그러니까 시멘트 관련 종목 중에 보강산업도 좋고 31CNS 같은 것도 좋지만, 만약에 기사에 시멘트가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기사가 나게 되면 제일 먼저 태경 BK를 보는 것이 요령이야. 그러니까 돼지 돼지열병? 네. 이것도 지금 영월에 확산이 돼 있잖아. 영월에 돼지열병이 지금 발병을 했는데, 생석회가 여기에도 쓰이지만
시멘트의 원자재로 쓰인단 말이야. 생석회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억을 해놨다가 시멘트 관련주들이 뜨면 이 종목을 먼저 들어가 있으면 약간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야.